지금 이 순간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끔찍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쾌하다든가 못마땅하다는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이처럼 이름표를 붙이는 행위가, 그칠 줄 모르고 판단을 계속하는 행위가 고통과 불행을 창조합니다. 그 마음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당신은 되풀이되는 마음의 저항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행동이나 가능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행동을 취하십시오. 지금의 순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언제나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적이 아닌 벗이나 동맹자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에고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에고는 쉽게 상처받거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과 결핍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잘못 작용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에고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에고는 항상 거짓된 자의식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뭔가를 필요로 하며 문제가 있으면 쉽사리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민거리를 마치 자기 자신의 일부라도 되는 양 취급하곤 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자아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에고는 무지에 휩싸인 채 고통과 괴로움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비로소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을 때는 마음과 뒤엉키지 않으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전혀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인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삶이라는 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만이 가장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것입니다. 선의 핵심은 칼날 위를 걷듯 예리하게 깨어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벽하게 깨어있음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이나 번민도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당신 안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서 시간이 없는 차원에서 당신이 지닌 모든 문제는 용해되어 버립니다. 고통이나 번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은 지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물음에 제자들이 마음의 차원에서 무언가 대답을 한다면 스승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스승의 행동은 시간 없음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지금 여기에 깊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깨우침 속에서는 살아 숨쉬는 만물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삼라 만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나무를 알 수 없습니다. 나무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죠. 내 마음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당신을 알 뿐입니다. 깨어있는 존재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속의 알을 위한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나날의 삶을 영위하는 실용적인 영역이 그것입니다. 마음이 만약 삶의 전 영역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까지를 다 지배한다면 마음은 괴물이나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마침내 자신의 숙주까지 죽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오랜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 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늘 현재와 비교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이거나 나쁜 미래인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때는 희망이나 즐거운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고,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근심과 걱정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신기루 같은 것일 뿐입니다. 자기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삶 속에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 현재에 있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감시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관찰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강력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의 뒤안에서 고요하게 머물며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이미지가 구겨질 위기에 처할 때나 일이 꼬여서 잘못 돌아갈 때, 지나간 일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힐 때와 같이 격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빠질 때일수록 강렬한 현존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당신은 쉽게 무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응이나 감정이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그것들 자체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정당화하고 일을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일 뿐입니다.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자가 되면 마음은 힘이 약화됩니다. 마음과 동화되면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 없음의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물러난 에너지는 현존으로 변화됩니다. 현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면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집중할 때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능력 또한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됩니다. 마음을 사용할 때 더 날카롭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다시 지금의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과거와 동일시하거나 끊임없이 미래로 투사하는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시간으로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떠나지 못한 채 자기를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시간이 되어서 당신의 거짓된 정체성과 연결될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심리적 시간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순간 내딛는 발걸음을 존중하고 거기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행복이라든가 성취감, 자기만족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단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축소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달성하고 해내야 하는 강박적인 욕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볼 수도 없고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맛보게 될 삶의 기적과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대개 과거를 되풀이하게 마련입니다. 피상적인 변화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드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의 힘에 접근하여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미래로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 의식 상태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당신이 현존하지 않음으로써 지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의식의 질이
미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미래 또한 지금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변화는 피상적일 뿐입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졌을 뿐 행동은 같은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러한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현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지금입니다. 시간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현존이 자유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로지 지금 자유로울 수 있을 뿐입니다. 잠시 동안 삶의 상황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삶 자체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입니다. 당신 삶의 상황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실제입니다. 삶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십시오. 당신 삶의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고민거리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일이나 10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완전히 고민에 휩싸여 있다면 새로운 뭔가가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해결을 위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가능할 때 당신 삶의 상황 밑바닥을 흐르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어떤 공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감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기만 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빛, 형태, 색채, 구조를 보십시오. 저마다 제자리에 고요히 있도록 하십시오. 저마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인지하십시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지고 느끼고 그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몸 안의 생명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모든 것을 안팎에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깊이 침잠하십시오. 당신은 추상적이고 죽은 세계,
시간의 세계를 뒤로한 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지구를 천천히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미친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현재 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